안녕하십니까. 꿈꾸는 시니어TV입니다. 2023년도에는 기초연금 지급 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이 대폭 인상됩니다. 보건복지부는 2023년도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을 단독 가구는 202만원, 부부 가구는 323만 2천원으로 함으로써 2022년과 대비했을 때 단독 가구는 22만원, 부부 가구는 35만 2천원을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복지부 보도자료입니다. 내년 노인 단독 가구 소득 인정액 월 202만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는다. 2022년도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은 180만원인데요. 2023년도에는 202만원으로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23년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을 22년 대비 살펴보겠습니다. 단독 가구는 22년 180만원, 23년에는 202만원입니다. 증가액을 보게 되면 22만원이 증가되었고 12.2%가 인상이 됩니다. 부부 가구는 22년 288만원, 23년에는 323만 2천원입니다. 그래서 증가액은 35만 2천원, 증가 비율은 12.2% 인상이 됩니다. 또한 수급자분들에게 실제로 지급이 되고 있는 금액인 기초연금 기준연금액도 인상이 되는데요. 23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인상액을 22년 대비 월 지급액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단독 가구는 22년 30만 7,500원, 23년에는 32만 1,950원까지 지급이 됩니다. 증가액은 14,450원, 증가 비율은 4.7% 인상이 됩니다. 부부 가구는 22년 49만 2천원, 23년에는 51만 5,120원까지 지급이 됩니다. 증가액은 23,120원, 증가율은 4.7% 인상이 됩니다. 2023년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 및 지급 금액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단독 가구는 소득 수준 하위 70% 이하에 대해서 소득 선정 기준액은 월 202만원, 지급 금액은 최대 월 32만 1,950원까지 지급이 되었습니다. 부부 가구는 소득 수준 하위 70% 이하에 대해서 소득 선정 기준액은 월 323만 2천원, 지급 금액은 최대 월 51만 5,120원까지 지급이 되게 됩니다. 여기서의 지급 대상은 소득 플러스 재산의 소득 환산액 합이 소득 선정 기준액 이하여야 합니다. 또한 여기서의 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임대소득, 연금소득 등으로 버는 수입을 말하고요. 재산은 부동산, 자동차, 보험, 펀드 등 금융자산의 합계를 이야기합니다. 또한 기초연금에서는 감액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상대적으로 소득이나 재산, 기타 연금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지급액이 감액되거나 못 받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득인정액 계산 방식을 알아보겠습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 이전소득 등을 반영하고요. 재산은 일반재산, 금융재산 등을 반영합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 플러스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산정을 하는데요. 여기에서의 소득평가액은 근로소득에서 108만원을 기본 공제를 해줍니다. 그리고 그 금액의 70%를 곱하고 거기에 기타 소득을 합하여 소득평가액을 구하게 됩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일반 재산에서 기본재산 공제를 해주게 됩니다. 여기에서의 기본재산의 공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거유지 비용을 공제해 주는데요. 대도시에서는 1억 3,500만원, 중소도시에서는 8,500만원, 농어촌에서는 7,250만원까지 기본재산을 공제를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금융재산을 플러스 해주는데요. 금융재산은 2천만원까지 기본 공제를 해줍니다. 이렇게 나온 금액에서 부채는 차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온 금액에 소득 환산율 4%를 곱한 다음에 12개월로 나누어주게 되면 월 소득 인정액이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에 P값을 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P값을 알아보겠습니다. P값은 사치품으로 분류되는 고급 회원권인 골프, 승마, 콘도 등을 말하고 또한 고급 자동차인 4천만원 이상 혹은 3000cc 이상인 고급 자동차가 있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이 경우에는
그 가액 전액을 월 소득으로 반영하기 때문에 기초연금에서는 가장 불리하게 적용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급 회원권이나 고급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기초연금에서 탈락이 되거나 중지되는 경우가 많이 나오게 됩니다. 이와 같이 기초연금 대상자를 선정하는 2023년 1월부터의 월 소득 인정액이 12.2% 인상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만큼 22년도 기준으로 적용된 소득 인정액이 단독가구 180만원 초과, 부부가구 288만원을 초과하여서 근소한 차이로 지급 대상에서 탈락되신 분들께서는 2023년도에는 반드시 재신청을 해보시길 권장드립니다. 재산이 변동사항이 있어서 재신청을 하게 되면 재심사를 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근로소득 공제액 인상액을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소득 공제액은 2023년도 최저임금 인상률 5%를 반영하여 2022년도의 103만원에서 108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이러한 근로소득 공제액 인상도 기초연금 대상자를 산정할 때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기초연금 신청은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소득 인정액이 단독가구 기준 월 202만원 이하인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주소지관할과 상관없이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 인터넷 포털 사이트인 복지로를 통하여 신청하셔야 합니다. 또한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국민연금공단 지사 콜센터 전화번호 1355번으로 전화를 하셔서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하시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직접 집으로 찾아가서 기초연금 신청서를 접수하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초연금은 신청과 관련하여 반드시 알아두셔야 하는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요. 기초연금은 신청주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신청이 없으면 아예 지급이 안 되기도 하고, 늦게 신청하면 못 받은 기간 동안의 기초연금은 소급해서 지급을 해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아무리 늦어도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까지는 반드시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2023년에 만 65세가 되는 어르신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생일이 1958년 4월인 경우에는 3월 1일부터 신청을 할 수가 있고 4월분부터 기초연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다음은 주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녀의 고가주택에 거주하시거나 통장, 자동차, 사업자 등록 명의를 대여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경우 아주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종종 이와 같은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런 경우는 매우 주의를 하셔야 되는 사례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기초연금에서 아예 탈락이 되거나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 중에 중지될 수도 있는 경우입니다. 그러면 기초연금에서 탈락되거나 중지될 수 있는 중요한 사례 몇 가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자녀 명의 고가주택에서 살면 기초연금에서 탈락될 수 있습니다. 종종 나이 드신 부모님들이 본인 명의 집은 없고 자녀 소유의 고가주택에서 사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자녀의 집은 내 집이 아니니까 내 재산은 없다고 생각해서 당연히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현실은 전혀 다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녀의 집에서 살면 공짜로 살고 있다고 판단해서 무료 임차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시가 표준액 6억 원이 넘는 집에서 공짜로 살게 되면 집값의 0.78%를 연소득으로 환산해서 적용하게 됩니다. 예를 들자면 자녀의 명의로 된 6억 원의 주택에서 살고 계신다면 월 39만 원의 소득이 있다고 인정을 하게 되고요. 10억 원의 주택에서 살고 있다면 월 65만 원의 소득이 있다고 본다는 뜻입니다. 물론 주택의 시가 표준액이 6억 원을 넘지 않는 경우에는 무료 임차 소득으로 반영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한 가지 유의할 점이 있는데요. 재산을 자녀에게 증여를 한 경우에도 그 재산에 대한 일정 금액을 일정 기간 동안 소득 인정액으로 환산하여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자동차 명의를 자녀와 공동 명의하면 기초연금에서 탈락될 수도 있습니다. 자녀가 차를 구입할 때 부모가 자녀와 함께 공동 명의로 구입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매우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이런 사례는 자동차 보험료를 줄이기 위한 경우가 많습니다. 자녀는 초보 운전자이고 부모님은 무사고 경력이 긴 경우에 자녀의 자동차 보험료가 높게 나오기 때문에 무사고 경력이 긴 부모님과 함께 함으로써 보험료를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경우인데요. 여기에도 예상치 못한 함정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부모님이 기초연금을 현재 받고 있거나 앞으로 받게 될 예정이라면 매우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건강보험료 제도에서 차량가액 등을 산정해서 지원금이나 보험료 금액에 반영하고 있는 것과 같이 기초연금 제도에서도 대상자 선정 시에 차량가액을 반영하여 대상자를 결정한다는 사실입니다. 기초연금 제도에서도 배기량 3000cc 이상 또는 차량가액 4천만원 이상인 고급 승용차를 소유하게 되면 기초연금을 받지 않아도 윤택하게 살 수 있는 경제력이 있다고 모아서 기초연금 대상에서 탈락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도 또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차량 가액의 지분이 아주 적게 몇 %밖에 안 되더라도 그 지분율만큼만 기초연금 대상자의 재산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요. 부모님 명의의 지분율이 단지 1%만 들어가도 차량 가액 전체를 대상으로 월소득 인정액을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개인사업자 명의를 자녀와 공동명의하면 기초연금에서 탈락될 수 있습니다. 자녀들이 개인사업자 명의를 낼 때 종합소득세를 절감하기 위해서 부모와 공동명의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도 매우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그 사업체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이 부모님 소득으로 반영이 되기 때문에 사업소득이 적은 경우라 할지라도 부모님의 기초연금이 일정 부분 삭감이 될 수도 있고 사업소득이 일정 기준 금액을 초과함으로써 소득 인정액이 늘어난 경우에는 소득 하위 70% 기준에서 탈락이 되어서 기초연금을 전혀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번째, 자녀가 부모 명의 통장을 빌려서 활용하는 경우 기초연금에서 탈락이 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저축이자에 대한 소득세를 줄이기 위해서 부모님 명의 통장을 빌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매우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에는 비과세 종합저축계좌를 통하여 이자소득 15.4%를 감면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런 경우에도 부모님 통장의 금융재산은 바로 부모님 소득 인정액으로 환산하여 적용이 되기 때문에 부모님의 소득 인정액이 그만큼 증가함으로써 기초연금 대상에서 탈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시청자님들께서는 이와 같은 사소한 실수로 인하여 기초연금을 못 받는 사례가 없기를 바랍니다. 새해도 시청자님들께서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한 나날이 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동영상 주제는 2023년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 및 지급액 인상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